예, 김학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평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좀 전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헌법 21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항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가 안 되고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많은 집회가 제한받고 있지만 곧 이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8월 15일 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 강원대학교에서 30년간 헌법 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저는 춘천 감자입니다. 춘천 감자인데 제가 원주가 나름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강원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원주 상지대학에서 3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늘 저한테는 마음의 고향이고 매우 기억나는 도시입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상은 제가 헌정의 국회의원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주라 제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뵙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 며칠 전에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이해가 더 되시기 편해서 용어를 제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교회가 반대를 하고 저 같은 헌법 교수가 반대를 해요. 이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말 그 자체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반대할 것이냐? 저 같은 소수 보호를, 약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헌법 교수가 왜 나서서 이 차별을 없애는 나라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일에 반대를 할 것이냐? 여러분, 일단 의문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느냐? 이상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좀 세계적 흐름을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합법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인상을 줍니다.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외관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세련돼 보입니다. 또 인권 옹호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반면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광신자들의 배타적이고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 그러한 구닥다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모두 그 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은 부정적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가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하면 동성애를 원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가 틀렸다,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 동성애를 하는 당사자들이 나름의 자신의 인격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행위를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우리 개개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주장들이나 지적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준다거나 명예훼손을 준다면은 현행법에서도 처벌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나 지적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고 모욕을 주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그러한 표현들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이 이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흰옷이 좀 별로다, 저 파란색이 더 좋아 보인다. 흰옷과 파란색은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요, 이 차별금지법을 더 확대하게 되면 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사찰에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차별로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대학에서 또는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강의 중에 자신의 의견은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교수가 그런 발언을 해도 차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적 모임에서 행한 발언도 자칫 잘못하면 차별금지 행위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한 이유는 논외로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출해야 되는데 그 표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행 우리 법에는요, 각종의 차별금지를 다 금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를 보면 20몇 가지의 사항들을 다 적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피부가 어떻건 출신 지역이 어떻건 어떤 20몇 가지 사유를 다 명시해 놓고 그런 사유로 차별을 하지 말도록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또 현행 15개가 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의 차이를 두지 마라,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15개가 넘는 현행법 하에서도 각종의 차별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물샐 틈 없이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바람직하고 타당하지요?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는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물샐 틈 없이 각종 모든 상태를 규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예외가 뭐냐? 동성애와 동성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동안 각종의 국민들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20년 동안 11,0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 문제로 진정한 사람들은 0.2%에 불과합니다.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0.2%도 물론 매우 귀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0.2%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99.8%인가요? 거의 국민 대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말을 못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 동성애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대학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친구 사이에서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차별금지법의 더 큰 문제점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입증 책임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제가 누구를 때리면요, 매 맞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해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는 말씀 중에 어떤 괴롭힘을 느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잘못됐다,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내 인격이 침해됐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요, 보통은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던 사실을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놔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람이 주장만 하면 목사님이 반대로 내 설교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리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은 보통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별하게 이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교수가 거꾸로 내 강의 내용이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악법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의 손해배상은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액수만 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3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평원 절해가 있고 동성애자만 보호하는 잘못된 법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예. 그 다음에요, 이 현재 차별금지법은요, 성별을 나눌 때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남성인데 여성 같은 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남성 아니면 여성인 것이지 제3의 성은 인정될 수 없고, 우리 헌법도 성별을 말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혼인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법을 보면 자기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인데 자기를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여자로 보자는 겁니다.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인식해서 주장하면 성전환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여자로 보자, 그렇게 이 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남성이 군대 갈 즈음에 내가 여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를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 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화장실을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위한 화장실이 또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남녀의 화장실을 모두 틀어서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고용할 때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사장님이 묻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 묻지를 못하느냐?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묻게 되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묻지 못하게 이 법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요, 여성 목욕탕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니까. 그렇죠? 또 실제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을 남자인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육상 선수 중에서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해요. 레슬링 선수인데 남자인데 여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던 사건이에요. 외국에서 레슬링과 육상에서 자신이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진짜 여자하고 레슬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또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시합 결과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것들은요, 지금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정신세계가 매우 피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피폐된 현장을 분명히 알고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될 터인데, 거꾸로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전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고, 헌법 교수인 저도 많은 다수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자의 인격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영국은요, 여권을 만들 때 미성년자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써야 되는 칸이 있겠죠. 미성년자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 난이 현재 없습니다. 영국 여권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부모 1, 부모 2로 쓰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락하게 되면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학생 기록부를 쓸 때 아버지 엄마란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이런 예를 따라서 쓸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등법은 마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시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반헌법적 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유 대신에 평등을 강제하고 있고 사적 자치를 파괴하며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헌법 위에 성경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국민혁명당만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의식, 역사의식, 인권의식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질서는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러한 정치 상황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위선과 거짓을 배격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학성 교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